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벼락거지는 자신의 소득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라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무주택자를 일컫는 신조어이죠. 사실 무주택자들의 소박한 꿈은 내 집을 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집을 마련함으로써 2년마다 이사 걱정 안 해서 좋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집이 있는 사람들도 더 좋은 지역 그리고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게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말이죠. 내 집을 마련했다고 좋아했던 영끌족입니다. 바로 영혼까지 자금을 끌어모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영끌족들이 내 집 마련에는 성공을 했지만 급격한 금리 인상 속도에 금융 비용 부담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매월 상환해야 할 원리금 부담에 밤잠을 설치다 보니 불면증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매월 원리금만 수백만 원이 나가는 상황 속에 집값이 떨어지고 있으니 안절부절 애간장만 태우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 대다수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수요자들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같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만으로는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충분하게 마련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미국의 양적 긴축에 발맞춰 한국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대출금리 오름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슬금슬금 오르던 대출금리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폭폭에 따라 빠르게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대놓고 지적했지만 대출금리 인하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미 미국은 물가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자이언트 스텝을 선택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올 상반기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하며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도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한국은행 안팎에서도 믹스텝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6월 소비자 물가가 6%대가 나오면 결국 빅스텝으로 가게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금융당국이 이자 장사를 겨냥해 시중은행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도 대출 금리는 뒤이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수요자의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연 5%에서 6%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에서 7%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한국은행이 시장의 전망치대로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로 1%포인트 이상 끌어올리면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대다수 수요자들이 2년 전 초저금리를 활용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올해 말 기준으로 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기존 대비 30%에서 40% 약 1,000만 원 가까이 급증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입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면 가처분 소득 감소로 소비를 줄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위축되면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로 이어져 자산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끌족들은 심리적, 재정적으로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 1분기 서울의 주택 구입 부담지수는 203.7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 지수가 발표된 200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주택 대출 상환의 그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때 활용되는 지수인데요. 쉽게 설명하게 되면 이 지수가 100이면 소득의 약 25%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부담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지수가 200이라는 것은 소득의 50%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충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주택시장 분위기는 심상치가 않습니다. 새 정부가 규제지역을 완화하고 각종 정책을 수립하는 등 다각도로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으려고 하지만 아파트값의 하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2달째 전국 집값은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 외곽이나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6월 마지막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마이너스 0.04% 떨어졌습니다. 8주 연속 하락세인데다가 올 1월 말 이후로 단 한 주도 전주 대비 상승 반전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지난해 20대와 30대 젊은 수요자층이 집중적으로 아파트 매매 시장에 큰 손으로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상대적으로 고연령층에 비해 소득이 적어 올 들어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벼락거지를 피하기 위해 지난해 최고점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수요자들이 가격 하락과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연말에 기준금리가 3%대 이상이 되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단 8%에서 9%대 이상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자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담보권 실행을 한다면 법원 경매 시장에도 많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받은 월급에서 남은 돈을 곧장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문제는 투자 금액을 늘릴수록 수익률은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코인은 물론 국내의 우량주도 손실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해 투자한 돈인데 줄어드는 것을 보니 의욕도 떨어지고 소심해지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결혼이나 독립할 구상도 계획하고 있으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충원을 한다면 요즘같이 치솟는 물가와 주택가격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면서 재테크를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인식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저축 없이는 자산을 늘릴 수 없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투자보다는 향후 일을 실현하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섣부른 투자는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쩌면 투자해서 손실을 보지 않는 것도 돈을 버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없는 투자에 환상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재무 목표를 수립해야 합니다. 돈관리 계획을 세우고 저축과 투자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습득해야 합니다.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노력 없이 조급함과 과욕이 넘치면 큰 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투자만이 재테크라는 사고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재테크의 첫 단추는 소득 및 지출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같아도 저축하는 비율에 따라서 자산이 축적되는 속도는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는 투자 수익에만 전전긍긍하지 말고 자신의 기초가 되는 소득을 잘 유지하면서 지식 창출과 관리 능력 배양으로 개인의 생존과 자기 개발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